퀀트 저도 되게 늘 관심이 있는데 이 퀀트를 가지고 투자에 활용을 정말 잘하면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트라이를. 근데 그런 시도는 늘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한 10년 하셨나요? 퀀트를? 저 이제 9년 됐습니다. 거의 뭐 네. 이제 10년 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투자도 좀 하시고 하시니까 본인의 직업과 본인의 투자의 그런 접점을 좀 찾으셨는지 어떻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걸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최근에 이제 약간 퀀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게 개별 종목으로 약간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주식을 선별해낸 다음에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에서의 그런 퀀트 투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아니 그럼요. 왜냐면 퀀트라는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흔히 이제 트레이딩 부서 제가 뭐 거기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 슬리피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서점에서 가서 볼 수 있는 퀀트 투자의 책들을 한번 보시면은 장기적인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다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거는 그런 슬리피지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들입니다. 이론적으로 저희가 뭐 항상 종가에 사서 종가에 매도하는 게 다 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흔히 뭐 VI가 걸린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처럼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F를 저희가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거래대금도 활발한 시장에서 통하는 게 사실 퀀트 전략이지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맹목적으로 계량적인 지표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건 굉장히 저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회사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퀀트를 되게 보조적으로 많이 활용해요. 보조 수단으로. 지금은 사실 어닝이 안 좋잖아요. 어닝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꺾일랑 말랑하는 에서 가장 어려울 텐데 사실 그때는 뭐 당연히 주식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반대로 뭐 2020년 하반기나 21년도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저도 일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그냥 이익이 많이 오르는 기업들을 사면은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뭐 보조 지표를 활용한다던가 혹은 스타일 아까 제가 이제 뭐 가치주나 성장주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퀀트는 경제 데이터도 보고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도 합산해서 한번 봐보고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보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장주가 잘 될 때에는 굳이 이제 가치주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고집으로 이제 막 가치주를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퀀트가 봤을 때에는 그거는 시장에서 사실 안 먹히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퀀트 애널리스트가 가진 장점은 어쨌든 탑다운하고 바텀업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변화나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화, 경제 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경기나 뭐 금리나 환율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지금은 어떤 스타일의 기업들이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고 혹은 어떠한 뭐 팩터들과 뭐 저PER 주식도 있고 막 이익 모멘텀이 좋은 주식, 주가 모멘텀이 좋은 주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 중에 지금은 어떤 팩터가 시장에서 워킹을 할 건지를 보조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되게 재미없는 장이잖아요. 결론은 이익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되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이 있어야 그나마 이제 좀 주가가 될 것 같은 이제 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일단 그런 기업들을 한번 쫙 소팅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정성적인 뭐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막 검색을 해서 실제로 이익이 올랐는데 이게 정말 업황이 좋아서 올랐는지 정도 체크한 다음에 주로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하죠. 제 자료가 이제 막 주간마다 업로드가 돼요. 근데 이게 업종이나 기업별로 추정치의 변화를 주로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애널리스트가 업황이 좋아서 추정치를 올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고서를 쓰긴 하지만 항상 코멘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보통 올리죠? 주가가 올라서 그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10명의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보통 첫 번째 애널리스트랑 이제 두 번째 애널리스트가 먼저 추정치를 올리면 그때 주가 퍼포먼스가 좋고요. 그때 다 따라오죠. 끝에 갈수록 점점 이제 퍼포먼스가 죽는 현상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저 9년 정도 일을 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일을 좀 이제 안 하더라고요. 지금 보험 섹터가 추정치가 올랐잖아요. 일을 안 하다가 이번에 보고서를 써서 갑자기 올린 거죠. 익숙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게 좀 표현이 그렇죠. 일을 좀 덜하는 섹터가 음식료랑 보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음식료랑 보험 저희는 없어요. 없어요. 네. 좋습니다.
정말 추정치가 거의 뭐 이니시에이션처럼 발간되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뭐 조선 같은 건 뭐 이익을 볼 필요가 없는 섹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저도 퀀트지만 만약에 제가 완전 이제 퓨어한 퀀트로 투자를 네. 한다면은 네. 이거 이익이 좋은 애들을 사야 되잖아요. 네. 뭐 보험 사고, 운송 사고, 조선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퀀트를 항상 아니, 그래서 제가 맨날 애널리스트 분들 만나 뵈면은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앞에. 근데 이제 제가 끝에 꼭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너는 뭘 샀는데 뭐가 좋아 보이는데 너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말고 라는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은 어떤 거를 좋게 보세요? 너무 곤란한 질문인가요? 아니 곤란하지 않습니다. 저는 IT를 좋게 봅니다. 계속. 네,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식성이 확보된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IT에는 뭐 배터리까지 그쵸, 포함되는 네. 건가요? 그럼 너무 브로드 안 되는 거예요? 찝어주시죠 좀. 뭐 그렇게. 이익이 그거 제일 너무 큰 애널리스트적인 코멘트예요. IT니까 그런 거. 뭐가 IT 있죠? 하면 뭐 네. IT가 이익을 지금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네. 이익의 그 전망치가 깎일 가능성이 제일 적은. 그쵸.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이 IT 하드웨어 안에 이제 흔히 말하는 기판 기업 기판이 기판. 좋더라고요. 일단 좋아요. 근데 기판이 좋더라고요. 주가가 좀 이제 사실 많이 많이 올라서 올랐죠. 네. 뭐 저는 사실 이게 이게 말해도 되는 건 편하고 네. 네. 아니 이게 뭐 개인적으로 더 살 생각은 없어요 저는. 아. 네. 그냥 이제 수익이 좀 나면 줄여야 되는 이제 시점인 거고. 주면 먹어야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사실 테크 주식을 개인적으로 잘 못합니다. 좀 안 맞는 섹터가 있잖아요. 네. 확률 좀 떨어지는. 이게 테크는 흔히 말하는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뭐 이익 증가율 30%, 50% 나오는데 PER 막 5배, 6배. 근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좋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의 성과가 좋지 않거든요. 제 보고서에도 있지만 그 IT도 한국 IT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LG 이노텍처럼 어닝이 지금 이익이 엄청 좋아지면서 애플 같은 강력한 테마가 딱 붙고 뭐 VR 이런 것까지 붙잖아요. 지금 그렇게 꿈까지 붙는 IT 주식들이 결국엔 가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쪽 섹터를 담당을 했잖아요. 내용 막 숫자 엄청 좋은 것 같아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움직일 때가 많긴 해요, 사실. 아까 딱 말씀하신 게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좀 많아서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4분기에 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그냥 흔히 이제 저희 자리라고 하잖아요. 네. 자리가 되게 좋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2차 소재 기업들 중에서 4분기 숫자가 잘 나오면은 금방 좀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간은 어쨌든 지금은 꿈보다는 실적으로 이야기. 실질적인 숫자가 그쵸. 중요한. 그렇죠. 구간입니다. 근데 일단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2021년도에 애널리스트들이 2차전지 소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굉장히 좀 세게 다 네. 적어놨잖아요. 만약 그거를 비트시킨다라면은 아, 충분히 그러면은 반등의 뭐, 기회가 네, 있다라고 그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하는 좀, 그러니까 IT 하드웨어에서 저는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전지 넘어갈 결론은 나온 준비를 것 하고 같습니다. 있다. 네. 이게 제 개인적인 네. 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오늘 반등 장에서도 2차전지 맞아, 제일 소재가 셌어요. 좀 네, 셌죠. 제일 셌고. 네. 저도 아침에 만지작거리다가 못 샀는데 조금 다시 조정 받으면 그쪽을 채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되게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되게 또 포멀하게 진행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뭐 개인적인 목표가 좀 뭐 있으신? 개인적인 목표. 뭐 YTD 그 0%가 제 목표. 아니,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네. 콘트에서 약간 영역을 넓히고 이런. 그래서 이번에 자료 1월달 자료도 뭐 퀀트 전략으로 나가긴 했는데 약간 최대한 뭔가 지수를 얘기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써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아직 좀 내공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략까지 다 하시는 거죠?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고요. 아, 네, 노력을 나가면 안 일단-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아니요. 뭐 어차피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의지는 있다. 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제가 오늘 세미나를 좀 많이 하고 와서 기운이 없으시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되게 포멀한 게 나왔어요. 진짜. 이게 직전에 세미나가 있다 보니까 술방을 해야 저 돼요. 몇 개 좀 더 여쭤봐도 돼요? 네. 여쭤도 아니, 돼요? 네. 왜냐면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그냥 이제 왜냐면 진짜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 그쵸. 입장에서, 왜냐면 지금 얘기는 물론 다 되게 좋은 얘기인데 적용하는 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제 우리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시중장고 이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러면은 어느 지점 정도를 바텀으로 보시는 거세요? 아니, 뭐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지는 걸로 보시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 레벨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최소한 네. 이 지수가 빠지는 만큼은 신용장고가 그래도 그러니까 줄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고점 대비 뭐 15%가 빠지면 신용장고도 고점 대비 15%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반 정도가 아마 딱 바닥일 거예요.
그 정도의 반이요? 네, 그러니까 15%가 지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5% 줄면은 네. 신용잔고도 대략 뭐 예를 들어 10조 원에서 네. 한 7%는 줄어야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바닥을 터치하게 되거든요. 그 하락의 반 정도. 그쵸. 예. 근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근데 진짜 거의 안 빠져. 근데 이게 좀 지수를 이야기할 때는 네. 이게 코스닥의 신용잔고 전체로 얘기하지만 네. 근데 개별 종목 단으로는 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신용이 진짜 많이 털리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쵸. 실제로 네, 네. 여전히 좀 차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도 좀 유의미하겠네요. 그쵸. 보면은 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런 거.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 하잖아요. 네네네. 저도 테마별로 신용잔고를 이렇게 세팅해둔 파일이 있는데 어디가 좀 빠졌을지 하고 저도 업데이트를 했는데 아직 안 빠져서 올리질 않았어요. 그냥 그냥 그걸 올린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약간 롱 마인드의 그쵸, 애널리스트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좀 올리기 좀 불편한 데이터더라고요. 아직 테마별로 특히 좀 아직 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많이들 이제 예측을 많이 하시지만 물론 연초에 다 틀렸어요. 네. 대신증권 정도만 아마 바텀을 맞아요. 겨우 맞춘 것 같고 네. 모든 증권사들이 그 코스피 밴드를 다 이제 했는데 다 이제 하단 이탈을 했죠. 한 달도 안 돼서 개인적으로 보시는 그 레인지는 어떻게? 레인지를 제가 따로 전망하진 않고 있는데요. 네. 그냥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올해 지금 국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23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적어둔 숫자가.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계산하잖아요. 네. 저는 대략 한 20조 원에서 25조 원 정도. 10% 정도, 10% 정도. 근데 지수가 YTD로 지금 한 10% 빠졌잖아요. 네. 코스피. 그렇죠.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을 반영한 바닥은 가까워졌다라고 봅니다. 아. 네. 하단을 그래서 막 지금보다 더 낮게 볼 필요는 있나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종합을 해보면은 네. 더 빠질 일은 그러니까 더 맞아요. 급락이 나올 일은 없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그럼요. 주식은 그게 정말 찾기가 어렵을 재미없는 장이죠. 사실. 음.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막 꺾였을 때가 가장 최근이 코로나였고요. 그 전이 미중 무역 갈등이었고 아마 그리고 2015년도 하반기도 아마 많이 빠졌죠. 일단 여름에 바이오가 좀 안 좋아지고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막 안 나오는 해였어요. 그 국면이랑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15년도 하반기 한번 이제 그때 주식하셨던 분들 공통적인 의견이 정말 재미없다. 이게 뭐 버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잃진 않는데. 근데 그런 장세가 일단은 3월 초까지는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3월 초에 만약에 아까 어닝이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편하게 주식해도 되죠. 또 3월 초에 또 아주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대선이라는 또 그런 것도 그렇네요. 있으니까. 폰트가 보는 대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궁금해요. 이것도. 곤란해하시는데 아니 얼굴이. 이거는 아직 분석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거. 대선 이후에 한번 또 모셔서 네. 폰트가 보는 대선 그쵸, 이후에 네. 시장에 대해서 3월에 또 한번 나와주시는 걸로 네. 약속을 해주시는 아이고, 걸로 네. 하고 오늘은 뭐 길게 얘기했으니까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네. 하시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였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옷을 좀 편하게 입고 그럼 저도 편해져요. 옷에 되게 영향 많이 받아요. 네. 티를 하나 맞출까봐 우리 진짜.